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고용 한파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만 명 감소했는데요. 문제는 9월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가 이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지난달 고용 동향 자세히 짚어보고 또 해법은 없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죠. 최영기 한림대 개건 교수, 또 김태기 단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고용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걱정대로 굉장히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3월부터 급격하게 충격이 와가지고 3월, 4월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2월 달하고 대비해 봤을 때는 4월 달 고용이 근 200만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취업자 수가.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일시 휴직 상태여가지고 자업은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반이고 반은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5월, 6월, 7월 돼가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30만, 40만씩 이렇게 고용이 감소하는데 안 좋았던 3월 달, 4월 달에 비해서는 5월, 6월, 7월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나쁘긴 하지만 고용이 좀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약간 좀 몰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런 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막 끝없는 고용 추락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하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되면 8월만도 못할 거다. 그리고 하반기로 이렇게 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용 충격은 장기화될 거라는 게 큰 걱정인 것이죠.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구직단념자 그리고 쉬었음. 이런 사람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폭풍의 전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량 실업의 폭풍. 그러니까 우선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지난 8월 달에 17시간도 채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가요.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한 8%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고용이 준 것만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일하는 거죠. 이틀 정도 일하는 거죠. 17시간 이하면요. 28, 16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한 8% 늘었어요. 그다음에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 일을 찾아봐야 없는데요. 말씀하신 구직 단념자입니다. 구직 단념자가 작년에 비해서 20% 늘어버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경우는 뭔가 이게 지금 8월 달 경우가 우리가 고용의 어떤 감소가 추세로 간다고 하는 이런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8월 하반부에 다 코로나로 2차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는 진짜 이거 진짜로 이제 대량실로 가겠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가 뭐로 막았냐라면 재정 가지고 막아왔잖아요. 또 재정 가지고 막아도 지금 이제 한계 들어간 겁니다.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재정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못 쓰는데요.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야기는 뭐냐 한다라면 지금 현재 실업률 통계 자체는 그래도 한 3% 남짓 돼가지고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지금 요번 8월 고용 동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재정으로 막아오고 있다는 것이 그 업종별 일자리 감소 영향을 보니까 나타난 것 같아요. 공공행정 쪽에서는 조금 늘었는데 대부분 많이 줄었죠. 그렇죠.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이게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고용이 한 40만, 50만 이렇게 줄었는데 보건복지, 행정 이거는 상당 부분 정부 재정으로 유지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고용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제조업 같은 데서 그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의 보고인데.
작년, 금년 뭐 이게 제조업 고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셧다운, 록다운이 이제 장기화될수록 해외 수출 수요도 줄고 국내 제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휴직이라든가 고용지원금을 받아서 유지하던 일자리들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휴업 상태로 있다가 실직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는 이스타 항공 같은 데가 뭐 최근에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한 50% 정도를 정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이스타 항공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 뭐 사례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황 내지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 뭐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기가 어려운 보건 뭐 환경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정부도 이 재정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버티기에 그 뭐 만전에 뭐 온갖 힘을 다 들여서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뭐 음식점, 카페 이런 곳들 뭐 영업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직원 없이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점도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사실 캄캄하니까 일단은 지금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하고 그다음 꼭 필요하면 가족들 좀 동원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 통계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영업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 고용 비중에 무려 한 25%가 돼요. 그러면 자영업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부터 해서 계속 무너져 왔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코로나를 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2차 유행 8월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런 부분들 경우는 아마 자영업 경우는 지금 통계로 나타나겠지만 아마 그 폐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이 줄고 그렇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다 내보내고요. 일단은 지금 이분들에서 가장 절박한 거는요. 사실은 이게 가게야면 가게 세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 전기료부터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저거를 못 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게 금방 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분들 경우는 정말 참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휴직자 그냥 쉬었음도 지금 저희가 차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걱정되는 것이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실업자로 고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용 위기를 97년도 외환 위기 때 한번 겪었고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도 한번 겪었잖아요. 10년 단위로 한 번씩 겪는 셈인데 그때는 그래도 회복이 비교적 빨랐어요. 뭐 IMF 외환 위기 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 세계 경제는 아주 좋아서 수출왕으로 금방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이번은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이게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끝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러면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죠. 연말이면 확실하게 끝난다. 근데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6개월은 그냥 버텨왔지만 뭐 일시휴직이라든가 뭐 잠깐 쉬면서 기다려보지 이랬는데 이게 6개월, 1년이 지속이 된다면 이 실업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이스타항공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타항공에서 600명 이상에게 이제 정리해고를 통보했잖아요. 뭐 이스타항공뿐이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많을 테고 기업들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달부터 오히려 훨씬 더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통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달 통계는 8월 13일쯤, 그러니까 8월 13일 기준으로 조사한 걸 거예요. 오늘 나온 통계. 오늘 나온 통계가. 그러니까 8월 13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그때 고용 상태를 조사한 건데 그때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 2차 거리두기 반영이 안 돼. 2.5단계 거리두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반영이 되는 9월달 통계. 그러니까 이게 9월 15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달에 나오는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 통계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9월달이 걱정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9월만이 아니고 아까 김 교수 얘기하신 대로 이게 가을에 또 한 번 폭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방역 당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겨우겨우 견디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한계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용을 이렇게 해고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이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뭐 특수고용직이라면은 뭐 학습지 선생님, 배달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시청자들께서 좀 생소할 테니까요. 쉽게 설명하죠. 뭐 보험 설계사, 택배. 그다음에 지금 학습지, 그다음에 캐디, 골프장 캐디,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말대로 특수고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특수고용이냐 그러면 이분들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근로자랑 달라요. 우리 근로자들은 임금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월급 받아가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본인이 사장이에요. 일종의 예를 들어 사업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이면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자기가 자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경우는 전혀 다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도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랑 같이 이제 놓고 고용보험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비극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보세요. 보험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 저 보험회사가 나랑 잘 안 맞아. 그리고 또 나는 지금 다른데 전업을 해야 되겠어. 이직이 많습니다. 택배도 그래요. 이직률이 이런 분들은 한 60% 안팎입니다. 그럼 보통 월급 근로자들은 한 2, 3%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 임금 근로자라 그러죠. 임금 근로자. 한 2, 3%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떠날래 하는 사람 2,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업 근로자들 경우는 뭐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돈이 크게 들지가 않아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 회사에 있다 B 회사로 간다든지 뭐 그러는데 따로 뭐 가게를 차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혀 다른 이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사업 근로자죠. 특수고용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놓고 똑같은 고용보험에 들으라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임금 근로자들 다 고용보험료 내놨습니다. 근데 그 고용보험료 특수고용 되는 분들은 이직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고용보험료 나가야 돼. 누가 메워주죠? 이제 그분들한테 이직에 따른 실직급여 같은 게 나가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떠날 때 옮길 때마다 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고용보험이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돈이 정말 알토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3년 사이에 한 30% 정도 고용보험 기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함부로 막 쓴 거죠. 원래는 고용보험으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출산, 뭐 가족 이런 부분들을 다 쓴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정부 예산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노사가 돈 냈을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실업을 당하면 그때 써야죠. 근데 이런 돈들인데 이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냥 뭐 노동만 나오면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더 제가 비극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임금 근로자들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앞으로 큰일이 닥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때 쓰려고 놔둔 돈을 정부가 특수고용 다 돌아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형평성이 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수시로 이직하고 어떤 사람은 이직 거의 안 하는 사람. 똑같이 보험료를 나가.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고용보험이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고용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근로자들은 별도로 그게 맞는 이 고용보험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거를 하나에다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이번에 가장 큰 실수가 어떻게 보면 일반 근로자들은 지금 피곤하고 잘 몰라요 이거. 네. 돌아가는 거 모릅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총 아닙니까? 네. 그게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네. 한노총 민노총 뭐였냐는 거죠. 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돈 낸 거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손해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냐고 따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 고용직도 조금 취약계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거에서 반대가 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지금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노총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사회 정책 뭐 이런 차원에 뭐 너무 거대하게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진짜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화나는 거죠. 왜 사회 정책에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예산 가지고 투입했어야 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요. 노사가 자기 주머니에 돈 내가지고 기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노총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하는 걸 뭐 네.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의 악화 일로를 걷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를 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그 문제를 요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부랑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일반 국민들, 일반 근로자 잘 모릅니다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그러면 이 특수고용직도 이런 어려운 때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해 하려고 하는데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제3의 대안이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고로 가기 전에 일단 하여간 쉬고 있어라. 일은 네. 안 하지만 고용 유지는 시키고 월급의 한 반 정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해고로까지 가기 전에 일시휴직 제도로 이제 고용을 많이 유지했는데 예. 지금 얘기하는 특수 형태의 고용직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특별 생활지원금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네. 50만 원씩 3개월인가요? 네. 이번에 지급을 한번 네.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 고용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보험으로 보호를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사회 보장, 재정으로 보장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아예 재정해서 이게 근로자가 어떤 형태이든 특수 형태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든 고용 위험에 처하면 재정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거는 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근로자도 아닌데 왜 근로자들 고용 유지하는데 내가 지원금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정규직 근로자든 비정규직 근로자든 특수 형태 근로자든 일단 취업을 하고 있으면 예. 고용보험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쉽게 동의가 될 텐데 일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 들어가야지 이게 네. 동의가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일반 근로자들은 평생에 한 번 고용보험 탈까 말까인데 예. 뭐 정년할 때까지 탈 일 없는 거 좋은 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씩 고용보험료 낸다는 거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예. 매달 뭐 보험료를 내고 사고 안 나고 하면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억울하다고 해서 보험 안 들고 자동차 운행하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은 약간 근로 속성이 다르긴 해요. 예. 이직도 잦고 네. 소득도 자기가 난 이번 달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쉴래 하면 쉴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고용보험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안 준다든가 예.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해고당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뭐 2주 연속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데 이번 국회를 통과한 그 법안에 예를 들면 수입이 주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실업보험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주는데 이게 조건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줄었을 때만 준다. 이게 단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이직 문제도 2년에 1년 이상은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이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내고 얘기네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업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다 거기다 퍼주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회계를 아예 나누면 어떨까요? 임금 근로자들과 특수 형태 고용직 회계를 전혀 달리 조금 분리하는. 말씀을 드리죠. 네. 사실 특수고용이라는 건 새로운 고용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특수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일본은 나름대로 잘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었습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택시 경우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 택시는 상호 부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데 대비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많이 활발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좀 확대하면 실업 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는 자기들끼리는 사업 소득이나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고용보험 틀이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유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안전망이죠. 실업 부조 부분을 만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임금 근로자들 이 돈을 가지고 이 특수고용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특수고용하는 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 소득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요. 네. 고소득도 있고 아예 그냥 뭐 보험 설계 이름은 그려놨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정말로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특수고용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 처방을 다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이분들조차도 반대해요. 왜 이분들 경우 당사자인 특수고용직도 그럼요. 이분들 고용보험을- 예를 들어 캐디, 보험 설계사, 심지어 택배까지 다 반대하는 이유가 말이죠. 예. 어떤 걸 하냐 그런다면 만일 보험료를 다 이렇게 내라 그런다면 자기도 그렇지만 사업주가 다 일자리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설탕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말이죠. 그림 근사하게 그려놓고, 네. 다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들어가. 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마치 최저임금 비슷한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다 소득이 좋아질 거야 했는데 네. 실제로 안 그래 됐듯이 이번에 이 지금 이 고용보험을 뭐 전 국민하고 특히 특고 쪽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가 이게 도움을 받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정부는 이제 특수고용직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반기지 않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그 건가요? 문제를 그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왜 당신이 가입을 거부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그 세금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멀쩡한데 그 사업도 뭐 괜찮고 근데 왜 보험료를 내라고 그래? 이 보험료를 내면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사회보험료도 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세금, 부담이 소득도 다 커지겠군요. 노출이 되고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굳이 그 정부가 거기까지 나서서 안 해줘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수입이 많은 그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듯이 사회 보험료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들듯이 그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넣어야 되는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예. 그건 내 책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 책임으로 하다가 사업이 이런 사태를 맞아서 완전히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또 져야 되거든요. 생활 안정 자금도 지원을 해야 되고
빈곤에 빠졌을 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역경에 처했을 때는 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자기가 사업이 괜찮을 때는 자기 소득은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보면 꼭 그 사람들의 주장이 공정한 주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의료보험을 들듯이 내가 그 사회적으로 책임질 건 지고 또 자기가 보호받을 건 보호받고 그런 원리에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다만 설계를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 특성이라든가 네. 소득의 편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공정성이 해치지 않도록 잘 설계하는 게 문제이지 이거를 완전히 보험에서 빼는 거는 답이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됐듯이 점점 이런 일자리가 많아지거든요. 예.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예. 이게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모르는 그런 회색지대 특수 형태의 고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보험 체계 속에 넣는 고용 안전망에 넣는 것이 앞으로 갈 길이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논의가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달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 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예. 진짜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현재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말 그대로 우리 공장 노동할 때 만드는 게 예. 실업보험입니다. 그때 거기다 다 끼워 맞춰.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맞는 게 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제도에 들어와. 그럼 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설계를 좀 정교하게 하자는 게 우리 최 교수님. 그렇죠. 최 교수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입니다. 저는 그게 넣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별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업 부조와 같은 이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용보험 제도 자체도요. 군더더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실업급여가 최고로 핵심인데 거기에다가 뭘 받아내냐 그러면 그래 직업교육 훈련 시키니까 돈 내. 그다음에 고용안정서비스에 돈 내. 그래서 다 정부가 해야 될 돈들이거든요. 예. 그거 막 이것저것 다 받아내고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죠. 일본 빼고는요. 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소득이 어렵고 여러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다 실업부조제도로 갑니다. 예. 그럼 우리가 두 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제도로 가야 되지. 현재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할 때요. 그때는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고요. 실업 걱정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 젊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고용보험 대회할 때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이 고용이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여기에 맞춰가 시스템 바꿔야지 옛날 옛적 그 시스템에 그대로 갖다 끼워놓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뭐 새로운 고용 형태 그것도 다 그게 더 들어오라고 제가 볼 때는 제도 자체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사실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별로 없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갈 텐데 국회에 가서 아마 많은 논의들을 해봐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지적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한 사회적 논의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국회에서 좀 세밀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자, 이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 고용보험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과제가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을 우대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이재명 경기지사 경우는 뭐 모든 게 정부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 좀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어떤 말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지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 정부가 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부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을 조금 우대해 주자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당연히 비정규직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고 다른 인프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임금을 높여주자는 데 대해서 이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불완전 고용에 대한 보상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고용 인프라든 인프라 부분을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놓고 보면요. 비정규직은 별로 못 써요. 정규직은 많이 쓰고요. 네. 당연히 그게 돼 가지고 사회 전체로 봐 가지고 뭔가 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경우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체로 그분들 임금 우대해주는 건 맞다 생각하는데 예. 가만 보니까 이게 방법론은 제가 황당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냥 법만 만들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비정규직 진짜로 우대하려고 그러면요. 비정규직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 뭘까요? 비정규직은 사실은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자기 스킬을 개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월급을 더 받으려면 스킬이 있어야지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개발해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회사에서 꼬박꼬박 다니면서 뭘 배우는데 네. 비정규직은 배울 데가 없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 보완하는 게 맞지. 그냥 임금 딱 떼가지고 비정규직 얼마 더 해줘라. 제가 볼 때는요. 거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정말로 다종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또 한번 또 이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이 파퓰리즘이 또 이렇게 꽉 설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기업으로서 비정규직에 돈을 좀 월급을 좀 더 준다든지 뭐 다른 우대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수님? 어떻게? 뭐 정말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 호주인가 이런 나라에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법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시장 관행으로 그 비정규직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퇴직금을 안 준다든가 뭐 채용 비용을 더 적게 든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 절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얹어줘라, 프리미엄을 줘라 뭐 이런 일부 관행이 있긴 한데 지금 논의되는 거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선 네. 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정부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좀 5% 정도라도 얹어줘라. 근데 그 자비심이 누구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냐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왜 안 그럴까? 예. 근데 그거를 기업들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한 짓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논란들을 벌여왔는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해법은 없다. 없다. 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네. 비정규직의 2년 기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예산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가 20년 경험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결과가. 않는 거죠. 엉뚱한 예를 든다면 지금 정부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서 네. 20만 명 가까이 정규직화를 했어요. 예. 근데 그 20만 명 한 거 가지고도 이제 노동계는 이게 무늬만 정규직이다 네. 이런 논란들을 벌이지만 여하간 고용을 안정시키는 건 틀림없거든요. 예. 근데 민간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었어요.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예. 2019년, 2000년 이렇게 보면 예. 민간 부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뭐 이렇게 모범을 보이더라도 민간 부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노동 비용이 낮고 고용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노조의 위협이 없고 이게 기업이 현실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정부가 명령으로 법 한두 조항 고쳐가지고 그걸 일거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대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뭐 인격적인 차별이라든가 뭐 불공정한 차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해법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방향은 이게 가격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을 바꾸려면 가격 체계를 예. 바꿔줘야 되거든요. 가격을 바꾸면 수요 공급이 바뀌잖아요. 예. 노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비정규직의 수요를 줄이려면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거기 그 맞게 네. 생산성과 임금과가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태희 교수님, 비정규직 해법 참 찾기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며요. 비정규직 문제 넘버원 해결. 우선 우리 연공서열 임금제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바꾸는 방법은요. 정부부터 바꾸면 돼요. 네. 정부 공무원, 공기업 다 사용주가 누구죠? 정부거든요. 거기부터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민간기업도 바뀌고 사실은 비정규직은 맨 근무에도 임금 제자리 있고요. 정규직은 차곡차곡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무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편성이 되면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정도로 가야지 이거 그냥 그 자체는 다 놔두고 네.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교수, 최영기 한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